네, 이제 두 번째 시간 할 텐데 아까 제가 철자를 잘못 썼다고 쉬는 시간에 알려주셔가지고 네, 자 아까 straight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상하게 썼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straight하고 forward예요. straight이 똑바르다라는 뜻이고 forward는 앞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traightforward인데 아까 제가 철자를 또 이상하게 썼나 봐요. straight 똑바로 앞으로 가세요. go straight 할 때 straight이에요. straight. 네. 죄송해요. 잘못 쓴 것은 straight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straight. 이게 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dispense가 뒤에 with를 데리고 오면은 없이, 그러니까 없애다 이런 의미죠. 그럼 disposable 뒤에 단어를 붙이면 일회용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백신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 그죠? 백신이 나오고 있으면 이때 되게 사용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죠? 백신을 뭐에다 담아서 우리 몸에다 넣을 때 중요한 도구. 주사기 맞습니다. 주사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주사기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철자 틀린다고 신뢰성이 뚝 떨어졌겠지만 죄송해요. syringe입니다. syringe. syringe가 주사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injection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 injection 요거는 주입하다 이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맞는 주사일 때 injection인 거고요. 근데 요 인젝션은 내 주사를 맞는 입장인 거지 그건 일회용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사기라는 도구를 얘기하고 싶으면 syringe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 기저귀 이런 거는 필요 없긴 하겠지만 기저귀? diaper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일회용 컵이면 뒤에다 컵 붙이면 되고 수건이면 뭐 타워 이렇게 해서 disposable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disposable에서 자, 이제 뭐까지 갈 거냐면 indispensable로 갈 겁니다. indispensable. 자, disposable보다 오히려 원래 단어에 더 가깝게 갔죠. able 붙어서 형용사가 됐고요. 앞에 in이 붙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끊어서 일단 dispensable은 뭘까요? dispensable? 없어도 되는 인 거예요. 자, disposable은 dispose, 버려버릴 수 있다, 처리해버릴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일회용이 되는 건데요. 일회용. dispensable은 없어도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말로 앞에 in을 붙이면 indispensable,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까지 가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필수적인 중요한 단어들 다 하신 거예요. 뭐 essential, necessary, obligatory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맥박이 뛰어야 돼. 뭐 해야 돼요? 네, compulsory. 원래는 compare에서 맞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compelling, 무슨 뜻 compelling? 네, 설득력 있는. 그리고 mandate, 명령하다라는 뜻이었죠. mandate에서 온 mandatory. 그리고 없으면 되지 않아. 없으면 되지 않아. indisposable 아니고 indispensable. 맞아요. indispensable.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mpulsory 보고 바로 여기 3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complementary에서 complement. 우리 complete가 완성하는 거잖아요. complete. 완성하다 해서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complementary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빠진 것을 채워주는, 보완해주는, 보충적인 이런 단어가 되고요. systematic은 시스템을 가지고 바꾼 겁니다. 시스템이니까 체계죠, 체계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은 schooling은 학교 교육 정도를 보시면 돼요. 학교 교육이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 어떻다? 필수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the age range, 나이의 범주, 그러니까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할 건지, 뭐 6살부터 할 건지, 8살부터 할 건지, 그래서 나이의 범주, 그 다음에 끊어볼게요. for which에서 끊을까요? for which school attendance까지 갈까요? 네, for which에서 한번 끊을 겁니다. 그러면 선행사,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age range, 나이 범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가 school attendance, 학교 참여. 학교 교육은 필요해. 그런데 학교에 참여가 is required, 요구된다. for the age range, 그 나이대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인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어는 age range, 동사가 varies, 다양하다 이렇게 되겠죠. 주마다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4번은 this clause 보면 this clause는 당연히 아시는 단어예요. 이렇게 나눠서 clause가 물론 닫다 이것도 있는데 폐쇄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폐쇄한 거에 this 반대말입니다. 폐쇄한 거의 반대니까 뭐가 되는 거겠어요? 열리는 거. 좋습니다. 열리는 거라서 숨겨진 게 드러나다. reveal이에요. reveal. 그래서 요거는 ed이 붙은 건 과거인 거고 reveal이 드러나다. 숨겨진 게 드러나다. 그 다음에 뚜껑, 껍데기를 뭐라 그러죠? 뚜껑 껍데기? cover. 그러면 이 cover를 없애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uncover라고 표현해요. uncover. 조금 비슷하게는요. expose를 쓰기도 합니다. expose to view. 뒤에 view는 없어도 괜찮아요. expose가 노출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던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만들다. 그래서 disclose, reveal, uncover, expose. 여기까지는 기본 단어입니다. 하나 더 갈게요. 자,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극복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 단어 아시니까. diverge입니다. diverge. 뭐 diverge 이렇게 하는데 diverge가 맞습니다. diverge. 여기서 diverge 조금 발음이 찝찝해요. 자, diverge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단어 혹시 알지 않아요? 요거 우리 문제 풀 때 본 적 있어요. vulgar. 그때 뭐랑 같은 단어였죠? 뭐였냐면 그 잭 스페로의 단어에 엘리자베스가 되게 불편함을 느꼈다 뭐 그런 거였잖아요. 어떤 액센트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common accent. common한 똑같은 게 vulgar였잖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자, vulgar가 common의 의미인데, 자, common이 뭐죠? 일반적인? 근데 vulgar는 일반적인 요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즉 평범하다라는 게 그냥 평균적이야 라고 해서 그냥 가치 판단이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통속적인, 대중적인 이렇게 말을 하면 급이 어때요? 조금 내려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통속적인 이런 뜻이라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저속한 이거 됩니다. 저속하다는 게 질 떨어져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수준이 조금 내려간 상태를 vulgar라고 합니다. vulgar. 그러면 여기 diverge에서도 이 verge 요게 vulgar에서 왔단 말이죠. 되셨어요? 그 앞에 이 다이는 왜 붙었을까? D도 아니고 다이가. 그러면 이제 반대말일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반대말이 아니라 make의 의미예요. make common. 이러면 좀 이해 쉬우시죠? make common. 흔하게 만들어, 일반적으로 만들어. 즉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저속하게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diverge 요거는 드러내도 좋은데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떠벌리다. 왜냐하면 vulgar가 common이긴 한데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다 말해버리는 거. 떠벌리다를 diverge라고 합니다. 쓰셨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 disclose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지금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이 본 거는 let down이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let down. let down. 맞아요? 자, 요 사이에 목적어를 쓰게 된다면 사람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많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다? 네, 실망, 낙담 좋습니다. 실망시키다. 이걸 지각하면 down, 내려간 상태를 두다 하잖아요. 그 내려갔다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기대를 갖고 있다가 기대를 낮춰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이렇게. 그래서 기대를 저버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let down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 만약 사물을 쓰잖아요. 사물을 쓰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사물. 고장난이면 좋겠는데 고장난까지 가지도 않아요. 방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익숙하게 let 사람 다운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쓰면 물건을 실망시켜? 이게 뭐지? 아, 그냥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et of은 조금 이따 보고 let off부터 먼저 볼게요. let off. let은 허락하다, 그런 상태를 만들다 중에서 허락하다인 거고, off는 붙어있는 거에서 떨어지는 개념이죠.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얘는 발사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뿅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하다 또는 터트리다 이렇게도 됩니다. 터트리다. 발사하다, 터트리다. 그런데 자, 여기에 목적으로 사람을 한번 써볼게요. 사람. 아까 여기는 4번은 사람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근데 여기 이게 off는 발사, 퓨 나가버리는 거랬잖아요. 가만히 있던 게 나가는 거. 근데 사람을 발사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을 발사하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일까요? 추측, 보내버리다? 그 발사까지는 아니잖아요. 발사. 이것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off라는 거는 묶여진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죠. 면하게 해주다예요. 면하게 해주다. 이 면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처벌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가볍게 준다거나 아니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봐주는 거 있죠. 처벌받지 않게 봐준다라는 의미가 let 사람 off라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뭐가 쓰이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하고 그러니까 2번은 그래도 아주 기출을 많이 보신 분은 조금 알 수 있고요. 4번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3번은 생활 영어에서 조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공시에는 let up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눈이나 비 같은 거 있잖아요. 눈이나 비 같은 게 약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막 눈이나 비가 많이 오다가 조금 완화되다 이런 의미에서 약해지다. 사람에게 쓰면은 뭐 해이해지다 그 정도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up이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up이니까 뭔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빴던 날씨가 완화되는, 나빴던 날씨가 좋아지는 그 정도의 개념인 거고 또 긴장 상태가 풀어지는 거. 그래서 뜻이 조금 한 번에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let up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diminish하고 비슷해요. 왜요? 어떻게 하니까? 약화되는 거. 완전히 없어진다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고 약해지는 게 diminish입니다. diminish. 그럼 우리 아까 요거랑 같은 단어 막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decrease, decline. 그건 이제 쉬운 단어이고 조금 어려운 거 뭐 있었지 않아요? P로 시작하는 거 2개. plunge 있고 또 하나. plummet까지 있었죠. 전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센 거를 부드럽게 바꿔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 혹시 아실 텐데 harsh 아시죠? harsh. 잔인한, 가혹한에서 less harsh, 덜 가혹하게 하다. 동사로 쓸 거면 be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be 또는 to be less harsh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게 let up의 의미랑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갈게요. let on. 여기에서 이 on은 전치사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에 붙어 있을 때는 전부 다 on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다. 표면에 붙여놓는 데서 let on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이게 보이지 않게 접어버리는 거를 뭐라고 했죠? 안으로, 접는 거. implicit. 밖으로 보이게 접는 거는 explicit. 그렇죠? 그 let on은 어떤 의미에 가까울까요? explicit이에요? implicit이에요?
그죠? explicit에 가까운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18년 문제 가볼까요? 이 단어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구별해 주셔야겠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indigenous, indigenous입니다. indigenous. 혹시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 보셨을걸요? aboriginal. 요게 어떤 지역 사람을 뜻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그 뜻이었어요. 맞습니다. 호주에서 끝나지 않고 호주? 맞아요. 호주 원주민을. 이게 원래는 호주 원주민을 가지고 aboriginal이라고 했었습니다. 호주 원주민. 그런데 이게 꼭 호주 원주민의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과학 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aboriginal 그러면 토착의 그 땅에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aboriginal 또는 indigenous라는 뜻입니다. 토착의. 같은 뜻은요, native. 토착의.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고향이다 이런 말이죠. native랑 약간 비슷한 단어. 이 단어 아시나요? naive. 강세가 뒤에 있어서 naive라고 하거든요. naive는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나쁜 의미를 전달하고자 아주 기분 상하지 않도록 약간 바꿔주는 게 naive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뜻이에요. naive를 조금 좋게 표현하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조금 좋게 표현하면은 frank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naive가 뭘까요? 순진한. 순진한 거랑 솔직한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naive가 순진하다는 게 우리 한국에서 순진은 되게 좋은 의미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의미에서 naive가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쓴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좋은 뜻은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naive랑 이 위에 있는 indigenous랑 모양은 indigenous랑 비슷하고 뜻은 naive랑 같은 게 있습니다. ingenuous라는 합니다. ingenuous. 아시겠죠? 그럼 ingenious는 뜻이 뭐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우리 genuine은 천재적인 머리가 좋은 그거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잘 몰라, 머리가 안 좋아 이런 뜻에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ingenious. 그래서 indigenous하고 ingenious하고 철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그냥 1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indigenous는 그 땅에 원래 토착의 이거니까 반대말, 이국적인, 외국적인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exotic. exotic. 좋습니다. exotic.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써볼까요? 자, indigenous가 쉬운 단어로 우리 선택지에 나왔던 native, 그리고 원래 호주 토착민의 이런 뜻에서 aboriginal 이게 있었어요.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갈 겁니다. innate. 네,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말이죠. innate. 원래부터 그런 특성이 innate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려받았어, 유산으로 받았어. 원래 그래. 내재적인 이것도 좋아요. 타고난도 좋고 내재적인도 좋고 원래적인도 좋아요. 유산. inhere까지는 좋은데 inhere. 형용사. inherent. innate, inherent. 원래 그래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intrinsic.
intrinsic. intrinsic. 이게 전부 다 고유한 본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ndigenous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indigenous는 그 땅과 관련된 토착의 그런 뜻이라면 요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야, 고유한 성격이야, 날 때부터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이 첫 번째가 innate, 두 번째가 inherent, 세 번째가 intrinsic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두 번째 거 이건 더 이상 말 안 해도 좋죠. 썩은 것도 먹겠어. ravenous. 엄청 배고픈 거고. 세 번째 impoverished 보겠습니다. impoverish. 여기에서 im이 만들다 이런 의미고 여기 poverish에서 pover가 좀 밑에 내릴게요. poverty에서 왔는데요. poverty는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빈곤한, 배고픈. 그래서 poverty, 그럼 poor의 상태를 poverty라고 하죠. 근데 이건 poverty는 poor, 없는 상태, 결여된 상태니까 형용사나 명사로 lack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결핍된 상태, lack. 그러면 결핍 중에서 우리 독해 문제 풀 때 나온 거 있었는데 D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아요? 토익에도 많이 나오는 D, B. deficiency, 결핍이란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deficiency. 그 다음에 일단 형용사로 여기까지 inferior 아시나요? inferior. 문법 시간에 열등해서 inferior의 짝꿍은 뭐뭐 보다라고 할 때는 to 맞아요. 그 inferior 가지고 얘를 inferiority라고 하면 이것도 열등함 이렇게 명사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inferiority, deficiency, lack. 됐고, 그래서 impoverish는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해서 빈곤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핍, 부족, poverty라고 보시면 돼요. 결핍, 부족, poverty. D로 시작하는 결핍, deficiency. 열등한 이런 의미에서는 inferiority. 좋습니다. 네 번째, itinerant. 이것도 우리 봤어요. itinerary라는 거 기억하시죠? itinerary. 자, itinerary는 일정, 그러니까 계획표 중에서 아무 계획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일정표를 itinerary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itinerary에서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아마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오늘 네 많이 나왔답니다. 환자들이. 죄송해요. 오늘 원래는 늦을 게 아니었는데 일찍 오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오다가 현대백화점 가서 또 사고가 나서 늦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네요. 앞으로 더 일찍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죠? 자, itinerary. N이 어디 갔지? 다시 죄송해요. 잠깐만. itinerary. 학교에서는 타자로 치는데 손으로 쓰니까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itinerary가 여행 일정표였잖아요. 그래서 itinerant는 돌아다니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의미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씁니다. 노마드라고 쓰는 거 아세요? 노마드? 여자분들은 아마 아시지 않을까요? 옷도 조금 편안하게 입고 이렇게 텐트 같은 것도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하기도 하고 이런 노마드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노마드가 유랑민, 유목민을 뜻하는 단어였거든요. 이 형용사를 바꿔가지고 nomadic이라고도 합니다. nomadic. 노마드는 nomad. 이게 유목민, 유랑민이라서 nomadic. 이라고 하면은 얘도 유랑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돌아다닌다인데 이 노마드처럼 다니는 거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행은 목적지를 보통 설정하고 가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거. 정처 없이 걷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철자가 요거랑 비슷하죠. wonder. wonder는 놀라운, 경이로운 또는 궁금하다 이거죠. 놀라운, 그러니까 놀람, 경이 또는 경이롭다, 궁금하다 이렇게 명사, 동사에서 Wonder Woman 이래서 옛날에 그 슈퍼맨 여자 같은 슈퍼맨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또는 경이로운 여자애들 그래서 Wonder Girls라고 걸그룹이 있었죠. 여기에서 요거만 A로 바꾸면 Wonder가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Wonder예요. 발음이 약간 I의 느낌만 주시면 돼요. Wonder. 그럼 얘를 형용사로 바꿀 거면 ing만 붙여주면은 이것도 그냥 걸어다니고 목적 없이 방랑하고 배회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wandering. 그래서 이동하는 것을 itinerary 생각하시고 뒤를 안 썼나요? nomad가 이제 유목민, 유랑민. 중요한 건 요 단어 아시면 돼요. nomadic. nomadic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런 뜻이라서 wanderin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약간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석도 해봐야 되고 밑에 봤더니 밑에 보니까 와 단어 얘 뭐냐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단어 먼저 볼게요. 여기부터 on a par with 에서 혹시 여러분 골프 치시나요? 네, 저도 골프를 안 쳐서 골프에서 무슨 먼파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거 골프 용어랍니다. 타수를 표현하는 거래요. 네, 골프에서 무슨 몇 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더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타수를 뜻하는 거라서 on a par with 어가 하나란 뜻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죠? 같다란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뭐랑 골프 칠 때 타수가 똑같아 이게 원래 뜻입니다. 네, 그래서 동등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동등한. 골프 용어이기도 하지만 골프가 아닌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요. under par 또는 below par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요 par라는 게 이제 타수라 그랬죠. 타수인데 under나 below는 그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일 때 쓸까요? 우리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아까 우리 let down이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못 미치는 거예요. par. par한 상태에 못 미치는 거. 네. 괜찮아요? 못 미치는 상태. 그래서 p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대에 부응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파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파를 예상했는데 그 정도 파가 되었어. 까지라고 할 때 오버는 넘어서는 거니까요. 부응하는 거는 넘어서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추면 되는 거라서 up to par라고 하면은 기대만큼 딱 그만큼이 된다. 기대에 부응한다. 예상한 만큼이 되다. 똑같은 수준이 된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골프 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over는 넘어선다. 맞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에서 a far cry from인데요. 이 far라는 거는 먼 이런 뜻이고 cry는 울음이잖아요. 그럼 뭐뭐로부터 멀리서 울음이 들리는 거. 자, 저 많지에서 누가 울어요. 그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가까이서 울거나 가까이서 외쳐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딴판인 상관없는 또는 전혀 다른 그 정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게 사전에 far cry 자체도 등록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very different로 되어 있습니다. very different. 근데 굳이 very different라고 하지 않아도 멀리서 우는 거니까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전혀 다른 딴판인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contingent upon이에요. upon 대신에 그냥 on만 써도 괜찮아요. contingent입니다. contingent. 자, contingent 같이 읽어볼까요? contingent. contingent 발음도 조금 어렵죠. 낯설죠. contingent의 원래 뜻은 우연인 이런 뜻입니다. 우연인.
근데 우연했을 때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연이라는 건 뭐죠? 우연? 예상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 예상하지 못하는 조금 더 살리면은 뜻밖인 이랍니다. 뜻밖인. 그럼 우연, 뜻밖이라는 말은 우리 아까 배웠던 필수적인 뭐 necessary, essential 또 뭐 있었죠? necessary, essential 말고 mandatory, compulsory 이런 거랑은 또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우연인, 뜻밖인 이런 표현은 필수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필수의 반대니까 뭔 수? 필수의 반대? 네, 부수적인도 됩니다. 부수적인. 자, 일단 시작이 우연인, 뜻밖인.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인까지 갑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거는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실험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필요 조건인 거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어요? 변수가 있죠. 근데 그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부수적인이니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 부수적인인데 이 부수적인 거,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의미까지 가냐면 이상하지만 의존적인입니다. 완전 뜻이 달라지죠? 의존적인. 자, 의존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선택지에서 나온 건데 의존한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건으로 하는입니다. 조건으로 한다는 거는 항상 그런다, 꼭 그런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의존적인, 조건으로 하는. 그래서 contingent upon에서 의존하는 거니까 우리 rely on 하는 것처럼 전치사 on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contingent on 이렇게 돼요. 와, 오늘 머리 아픈 거 많이 하죠. 원래 목적은 한 12개 정도 할 거였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네 번째 prelude 있습니다. prelude.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prelude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prelude는 본 곡이 시작하기 전에 서곡, 서막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서막, 서곡. 그러면 뭐 전주곡, 서곡, 서막 그게 뭐지? 본곡 가기 전에 가는 거 했을 때 전조라고 하면 조금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전조 비슷한 표현은 징조, 징후 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곡, 서막이라는 거는 바꿔서 표현하면요. introduce, 도입,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입, 시작, introduce고요. 그 다음에 전조, 징후이기 때문에 미리, for, 앞서서 드러내주는 건 아니고요. 앞서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for, show가 아니라 for, shadow. 그림자를 살짝 보여주는 거, foreshadow입니다. 전조가 되는 거, 징후를 살짝 보여주는 게 foreshadow. 그죠? 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on a par with Bill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는 건 조금 무리이기 때문에 par라는 게 뭐다? 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par with에서 그거랑 같은 거야. 타수가 똑같아. 멀리서 들리는 외침이니까 상관없어. 전혀 다른 거야. 두 가지가 상관없어. contingent, 우연적인 거야, 우발적인 거야 라서 필수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야 인데 부수적인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존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prelude는 foreshadow, 앞서서 살짝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오늘 목표를 한번 8번까지로 잡아봅시다. 8번은 금방 끝나고 7번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7번에서 malefactor죠. 한숨 나왔어. 한숨 괜찮아요?
여기서 malefactor인데요. 여기 요렇게 나누어서 factor는 일단 요소이고요. 요소. 그냥 male이라고 하면 남자라서 남성 이런 뜻도 있긴 해요. 남성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오란 뜻입니다. 오. 오작동할 때 오. 잘못된 거. 오예요. 고장이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고장이 더 넓은 범위긴 하지만 고장 났다 했을 땐 작동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작동은 원래 해야 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mal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 factor는 요소. 요소인데 malefactor. 그러니까 잘못된 요소잖아요. 그 잘못된 요소? 자, 사회 한 구성원을 볼게요. 사회 구성원 중에 잘못된 요소.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악인, 나쁜 사람, 나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악인 또는 나쁜 요소, 나쁜 사람. 쉽게 표현하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자, evil, 악한, do, 하다, or, evildoer. 악인, evildoer. 악인, 나쁜 사람, 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크리미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부터 되죠? 법적으로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범죄자가 아니죠. 뭐예요? 용의자죠. 용의자는 뭘 받는 사람이에요?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용의자라는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용의자. 네, suspect라고 합니다. suspect. 용의자. 이것도 기출단어거든요. 용의자. 용의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뭘 받게 되죠? 재판을 받아야 되죠. 자, 재판을 받는 거는 피고가 있고 피고, 원고가 있고 또 뭐 있죠? 피고, 원고, 뭐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거 있는데 피고가 범죄자예요? 원고가 범죄자예요? 피고, 그죠? 피소를 당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발을 당한 사람, 비난하다, 고발하다가 뭐예요? accused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더를 붙이고 the accused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피고란 뜻이 됩니다. 피고, 고발 당한 사람. the accused. 자, 피고는 자기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보호, 나쁘지 않은데 보호보다 더 가야죠. 보호는 일반인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네, 변호,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defend란 단어 아시죠? defend. 예, 이거는 보호랑 다르잖아요. defend 하는 사람, defendant 역시 피고란 뜻입니다. 피고. 되셨어요? 자, 그럼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아서 범죄자가 맞구나. 알죠? 범죄자가 맞구나. 범죄자라고 할 때는 나쁜 짓을 했잖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 offend가 기분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offend. 그래서 offender는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범죄자, 죄인이라고 할 때는 offender라고 합니다. offender. 그리고 잘 알고 있는 criminal. 이것도 있죠. criminal. 자, 크리미널도 있는데 이 크리미널 중에서 조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 범죄에 푹 빠졌어. fall 했어 라고 기억하세요. felon. 죄에 푹 빠진 놈. 그래서 중범죄자를 felon이라고 합니다. felon. 중범죄를 져야만 felon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서 왔잖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애기들 중에도 범죄까지는 아닌데 좀 악동스러운 그런 느낌? 그래서 악동, 악한 이것도 볼게요. 악동 또는 악한. 자, 악동, 악한이라고 할 때는 가장 많이 쓴 단어는 rascal이라고 합니다. rascal. 이게 애기한테 쓰면은 조금 심한 거고요. 보통은 성인인데 조금 짓궂게 장난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rascal이라고 합니다. rascal. 범죄까지는 아닌데 조금 못된 짓, 망나니 짓을 한다. rascal이에요. rascal.
근데 좀 어려. 조금 어린 것 같아요. 그때는 rascal 하면이 조금 말이 세기 때문에 scamp, scamp라고 합니다. 장난이 좀 심한 그런 아이들을 scamp라고 표현을 하죠. 되셨어요? 네. 오휴, 많다, 그죠? 많은데 아직도 끝이 아니야.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 자, 그럼 다시 malefactor, 나쁜 요소가 되는 거 악인이라서 일단 처음에 뭐가 되죠? 용의자? suspect. 그러면 재판을 하는 동안은 뭐가 돼요? the accused 또는 자기 옹호해야 되니까 defender가 돼요. 그럼 죄를 졌어 이러면 범죄자 이럴 때는 범죄자. 나쁜 짓, 남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offender. 그리고 crime 저질렀어요 criminal. 그리고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felon. 그리고 악동, 악한 할 때는 rascal까지. 밑에 scamp는 생활용어에서 쓰는 거지 우리 시험은 밑에 거보다는 요 위에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malefactor의 반대말 보겠습니다. 자, malefactor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반대말이겠죠. 일단 요거 donor 맞아요. 자, 이 사람 donor 갑자기 그 오리 이름을 써버렸네요. donor는 기증하는 사람, 기부한 사람이죠. 기부자, 기증자, 기부자, 기증자.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하게 고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는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고객이라고 많이 쓰는 단어. P로 시작해요. 토익에서 맨날 나오는 단어입니다. 패트론 맞아요. 패트론. 패트론은 원래는 예술가들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패트론은 후원자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트론은 이제 도너는 사실 한 번만 줘도 돼요. 뭐 신체 장기 같은 거 주는 사람도 도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패트론은 한 번이라기보다는 조금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을 패트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 factor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커피숍 이름 중에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 스타벅은 원래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비딕에 나오는 항해사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커피를 좋아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 카페 이름 중에서 한국에서 만든 카페를 처음에는 저거 보고 오, 저렇게 이름이 그랬구나. 약간 충격인 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An Angel in Us. Angel in Us가 하나 우리 안에 천사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쇼킹한 거는 To Some Place는 정말 오해를 사기 쉬운 그런 곳이에요. 커피숍으로 외국인은 아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곳이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거의 망한 것 같은데 카페 베네. 그쵸? 드라마나 영화 끝나면 카페 베네 나오잖아요. 왜 카페 베네냐면 베네라는 단어가 붙으면 혜택이 되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benefactor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benefactor. 그렇죠? benefactor.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benefactor의 반대말하고 malefactor의 반대말이 된 거고요. mal하고 bene에 관해서 조금 볼 거예요.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물레에 손 찔려서 잠들게 만드는 저주를 한 사람 누구? Maleficent, 안젤리나 졸리죠. Maleficent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안 했어요? 나는 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자, 몇 달 전에 한 것 같아요. 뭐 최근 몇 주 사이 한 건 아니고 Maleficent가 마녀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봤지만 원래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그죠? 근데 왜 Maleficent냐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그걸 좀 오해를 풀어주려고 한 거지만 그래서 Maleficent는 male이니까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해로운 짓을 하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운 단어, 우리 잘 아는 단어. 아이고. Beneficent. Beneficent는 뭐겠어요?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일을 베푸는.
또는 도움을 주는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도움을 주는. 그래서 maleficent, beneficent는 사람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mal 들어가나 보면은 mal이라고 하는 건 mal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요. malfunction 요거는 고장 중에서도 오작동을 malfunction이라고 합니다. function 앞에 mal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작동인데 사람에게 사용하면요. 사람에게 사용하면 사람이 오작동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장애, 맞습니다. 질병 이런 뜻이 돼요. 질병. 행동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 뭐 problem 또는 뭐 condition 같은 거 있죠. 질병. condition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택지 볼게요. 선택지 1번에 culprit. 기출 공부하신 분은 뭐 culprit이 나쁜 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일을 뜻한다. 이게 원래 프랑스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원을 따질 수는 없고요. culprit입니다. culprit은 범인, 장본인,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또는 하는 것, culprit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1번, culprit. 두 번째, 자, 두 번째도요,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dilettante입니다. dilettante. 우리 뭐 잡지 같은 것도 보면은 dilettante 이렇게 써있긴 해요. dilettante. 자, dilettante가 무엇일까요? 자, dilettante는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amateur. amateur 의미가 있어요. amateur. mature의 반대죠. amateur는 뭐예요? amateur? 우리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amateur예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시작한 사람은 아니죠. 네. 그러면 금방 시작한 사람은 뭐 newbie, rookie,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amateur는 그래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dilettante의 첫 번째 뜻은 아마추어 평론가라는 뜻입니다. 아마추어 평론가. 즉 무엇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 그렇지만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일종의 초보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뭐도 있냐면 아마추어 평론가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어떤 예술의 분야 있잖아요. 예술, 뭐 문학 같은 거, 예술, 문학에 있어서 그것도 아이고 고장났으면 안 되는데. 네,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굉장한 식견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애호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애호가라는 것도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좋아는 해.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야 라고 할 때 표현이 뭐라고 한다? dilettante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쉴게요. culprit은 뭐라고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범죄의 원인 같은 거고요. dilettante는 완전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활동을 좀 하는 그런 애호가라든지 아마추어 평론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